김철호, 45. 건설 현장 소장으로 묵묵히 일해온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짐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3박 4일 출장이야. 그 말에 아내 박미영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가볍게 웃었을까요? 아이들을 등교시킨 뒤 미영은 베란다 구석에서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 방금 출장 갔어. 오늘 저녁에 볼까? 그날 오후 약속을 준비하던 미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어렵겠어. 미안. 한숨이 새어나왔고 미영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닫았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 인터폰에는 쉰 즈음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상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세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15년 전 기억하시나요? 도현이가 제 아이라면 그때 마침 도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로의 눈이 마주쳤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낯설지 않네요.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식탁 위 국물이 아직 김을 내고 있을 때 도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제 어떤 아저씨가 왔는데요. 저랑 눈이 같대요. 철호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철호는 도현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찾으러 병원을 들렀습니다. 차트 한쪽에는 A형이라는 단정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호의 혈액형은 O형, 미영은 B형.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혈액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며 톡 소리를 내고 떨어졌고 미영의 눈가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늦게 철호는 서재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았던 마음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낯선 이름들. 걱정 섞인 짧은 문장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그는 사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며칠 뒤 탐정의 전화가 왔습니다. 세 개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나열되었습니다. 이상무, 정민수, 최준혁.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랜 친구 안태웅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괜찮냐? 짧은 안부가 오갔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은 미영. 오늘 철호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조심해. 철호는 손에 쥔 컵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어느 카페 구석자리에서 미영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긴 고민 끝에 철호는 도현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레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문간에서 한참을 서 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겨우 입술을 떼었습니다. 도현이 내 아들이 아니래. 미영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말은 짧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낮았습니다. 그 후 서연이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의료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집안에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더욱 길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친자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철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 안태웅이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짧은 침묵 끝에 낮은 고백이 흘러나왔고 오랜 신뢰의 다리가 무너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철호는 스스로를 추슬렀습니다. 그는 사건을 법의 자리에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법률 사무실의 조용한 방,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하시죠. 시간은 서류가 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법정의 날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 문자 기록이 순서대로 제시되었고 판결문은 묵직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정산. 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술렁였습니다. 뉴스의 자막이 흘렀고 온라인의 말들은 날카로웠습니다. 일터의 간판이 내려오고 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길을 만들고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회의 매서움과 잘못의 대가가 동시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생활의 무게는 숫자와 기한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장의 잔액은 가벼웠고 공동명의의 벽과 신용의 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영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연락처들을 눌렀고 벨소리는 이어졌지만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높은 이자, 빠른 실행. 월 30%입니다. 미영은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길은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린 채 전단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기 뉴스에서 보던 누군가의 목소리에. 미영은 전단을 쥔 손으로 가슴을 가렸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촬영되어 온라인에 올라갔고 댓글은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계속 밀렸고 결국 최후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퇴거 조치입니다. 그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호 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짧은 침묵 뒤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알아서 해. 상한 마음들이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마침내 퇴거일이 왔습니다. 15년을 살던 집 앞에 가재도구가 놓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용히 쳐다보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처 숙소를 찾아다녔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무실 의자에 잠시 앉아보았지만 여기서 주무실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비까지 내리자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 처마 아래도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또다시 온라인에 퍼져나갔지만 도움이 되는 손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복지기관에도 문의했지만 대기가 많습니다라는 답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가 조용히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차에 타라. 철호였습니다. 철호 씨. 미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 피는 닮지 않았지만 함께 보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따뜻한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불 끝은 포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 공기는 낯설면서도 차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철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아빠였으니까. 다음 날 아이들은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때로는 무거웠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아빠의 목소리가 그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시간은 우리 편일 거야. 저녁이면 서툰 손길로 끓인 라면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맛있어. 아빠가 해줘서 더 좋아요. 아이들의 짧은 말들이 작은 등불처럼 방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영의 시간은 길고 거칠었습니다. 머무를 곳을 찾다가 발길을 돌리고 무료 급식소의 줄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은 자리가 없습니다라는 말에 고개를 숙였고 어떤 날은 편의점 뒤편의 온기에 손을 녹였습니다. 가발과 선글라스를 쓰고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계산대에서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미영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세상과 마주서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반년이 흐르자 집안은 다시 일상을 찾아갔습니다. 도현이는 책상 앞에 더 오래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반 친구들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운동장에서 더 멀리 뛰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철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요. 밤이 오면 아이들의 숙제와 내일의 준비가 작은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집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영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밤중 찬바람을 오래 맞은 탓에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가에서 힘없이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부르는 목소리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의 밝은 조명 아래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만성 질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미영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잘 있나? 소식을 들은 철호와 아이들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에는 작은 수군거림이 있었고 도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그날 밤 의사는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미영은 마지막 힘을 내어 눈을 떴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새벽 3시 모든 소리가 잠시 멈춘 듯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철호와 새 아이, 몇몇 병원 관계자들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관 앞에서 철호는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아침을 맞고 밥을 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도현이의 말에 철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의사가 되어라. 서연이는 반에서 친구들을 이끌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공을 찰 때마다 더 멀리 나아갔고 체력도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철호는 묵묵히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길이 안정됐고 현장의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철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만 가시죠. 문은 조용히 닫혔고 집안의 평온은 지켜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밥상을 차렸고 작은 웃음이 식탁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도현이는 하얀 가운을 입고 아침마다 환자를 만났습니다. 서연이는 사람을 돕는 공부를 이어갔고 민준이는 성실한 학생으로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공원을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은 넉넉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죠? 민준이의 물음에 철호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행복해.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멈추고 삶은 결국 성실한 마음을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은 피만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들어주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정직하게 살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이 가족의 하루는 오늘도 차분히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저녁일지 몰라도 이들에겐 소중한 새 출발의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삶은 조용히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